피가 테이블볼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그녀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게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지수. 이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끝이었다. 내 인생의 끝, 그리고 그들의 지옥의 시작. 나는 서울로 이사 온 지 겨우 3달 만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중에서도 지수는 내 최고의 친구가 될 줄 알았다. 그녀는 밝고 매력적이었고 항상 웃으며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비밀, 내 병 셀리악병 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셀리악병. 그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글루텐 불내증, 장이 망가져서 밀가루나 보리 같은 걸 먹으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병과 싸워왔다. 엄마는 그걸 늦게 알았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서울로 온 건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새 친구들은 내 식습관을 보고 거식증이라고 오해했다. 야, 너 왜 그렇게 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야. 그들의 농담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입맛이 가리지. 하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할 것 같았다. 첫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나는 글루텐 프리 메뉴를 주문했고 지수는 옆에서 라떼를 홀짝이며 물었다. 너 모델이야? 몸매 관리 엄청 하네. 나는 웃었다. 그녀는 재미있어 보였다. 곧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되었다. 지수, 민준, 혜린. 그들은 내 새 가족 같았다. 민준은 유머러스한 회사원, 혜린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우리는 홍대 거리를 누비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유리처럼 얇았다. 어느 날 지수의 집에서 열린 작은 파티. 테이블 위에 피자, 케이크, 모든 게 글루텐 투성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샐러드를 집었다. 야, 너 또 안 먹어. 진짜 거식증 아니야. 민준의 말에 지수가 웃으며 받아쳤다. 맞아. 우리 새 친구가 완전 마른 체형으로 유명할 거야. 인스타에 올리자. 그들은 나를 놀리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불편했지만 괜찮아 라고 했다. 그날 밤 지수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캡션, 우리 거식증 친구와의 파티. 먹방 반대 다이어트 퀸. 웃긴 줄 알았던 그 포스트가 다음날 회사에서 퍼졌다. 나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했다. 서울 베이커리 글루텐 프리 전문점. 사장은 나를 아꼈고 손님들도 내 추천 메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소문이 돌자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너 먹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선배의 말투가 날카로웠다.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글루텐 프리. 그게 뭐 유행 타는 다이어트잖아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지수 일행은 모른 척했다. 오히려 더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는 깊어졌다. 혜리는 나를 다이어트 코치로 소개하며 친구들을 데려왔다. 이 친구 덕에 나 5kg 뺐어. 사실 나는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 민주는 술자리에서 너처럼 안 먹으면 난 살찔 텐데 하며 나를 비웃었다. 지수는.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미안, 재미로 한 거야. 너도 웃었잖아. 하지만 그 눈빛에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병이 악화되었다. 회사에서 만든 샘플빵을 실수로 먹었고 배가 찢어지는 고통이 왔다. 병원에 실려간 나를 본 지수는 울면서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셀리악병을 털어놓았다. 엄마의 이야기, 고통의 밤들, 모든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우리끼리만 알자.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손님들이 불편해해.
내 식습관 때문에 이미지 나빠 사장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소문이 원천을 알게 되었다. 지수의 인스타 DM. 그녀가 혜린에게 보낸 메시지, 야, 그의 셀리악병 있대. 엄마가 그 병으로 죽었대. 웃기지. 우리 다이어트 클럽의 딱이야. 하지만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글루텐 피한다고? 가짜 같아. 스크린샷이 내 손에 쥐어졌다. 혜린이 보낸 거였다. 배신의 증거. 나는 울었다. 아니, 소리쳤다. 그날 밤 지수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왔어. 파티 준비 중이야. 나는 포크를 쥐었다. 그리고 내리쳤다. 피가 흘렀다. 그녀의 팔에서. 이게. 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가 날 팔아넘긴 대가야? 이제 시작이야.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지수는 팔을 감싸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 미쳤어. 이게 뭐야?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미쳤다고. 내가 날 미치게 만든 거지? 내 병을, 내 아픔을 장난으로 삼아오. 그녀의 방안은 파티 준비로 어지러웠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와인, 그리고 내게는 독극물 같은 빵들.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부서뜨렸다. 부스러기들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기억나. 내가 이걸 먹으라고 강요했던 날. 회상은 불쑥 찾아왔다. 서울로 온 첫 주, 나는 피곤해 지쳐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낯선 도시의 소음이 머리를 짓눌렀다. 지수는 나를 홍대 힙스터 클럽에 초대했다. 얘야,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랑 놀자. 그 클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깊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꿈,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 내 꿈. 베이커리가 성공해서 엄마의 레시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엄마? 왜? 그녀의 질문에 나는 망설였다. 병 때문에. 셀리악. 늦게 발견했어. 지수는 손을 잡았다. 미안. 하지만 이제 나 있잖아. 그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해고된 다음 날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인스타, 트위터, 심지어 회사 슬랙까지. 모든 곳에 거식증 베이커리 직원이라는 해시태그가 돌고 있었다. 민준의 포스트, 친구가 베이커리에서 일하는데 빵 안 먹는다고? 웃기네. 페이크 다이어트. 혜린의 스토리, 다이어트 팁, 우리 친구 따라하기. 하지만 진짜 병 있대? 드라마 같아. 그리고 지수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 풀었어. 셀리악병이래. 엄마 죽인 병, 나 완전 충격. 하지만 재미있지? 트루어스터이. 나는 손이 떨렸다. 엄마의 죽음. 그건 내 상처, 내 비밀. 15살 때 엄마는 매일 빵을 구워주었다. 우리 작은 지방 마을 베이커리에서. 하지만 그녀의 배통이 점점 부풀고 피로가 쌓였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고 우리는 믿었다. 결국 장이 썩어가는 소리가 들릴 무렵에야 진단. 셀리악. 너무 늦었다. 엄마는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안, 딸. 얘 내가 강해질 거야. 그 후 나는 글루텐을 끊고 살았다. 서울로 온 건 그 레시피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 지수는 여전히 팔을 누르며 물었다. 혜린이 그 메시지 보낸 거 봤어? 그건 장난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 내가 내 아픔을 팔아넘긴 게 장난? 회사에서 날 쫓아냈어. 손님들이 그애 피하라고 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문을 향해 걸었다. 설명. 너무 늦었어.
내일 내 인스타에 내 비밀이 올라갈 거야. 내가 숨긴 그거, 민준과의 불륜. 지수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걸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친구잖아. 내가 말했어, 민준 오빠랑 재미있게 지내라고. 하지만 혜린이 모르는 줄 알았어. 사실 혜린의 DM을 해킹한 건 아니었다. 그냥 추측. 하지만 그녀의 반응으로 알았다. 진짜였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채웠다. 공정하게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숍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첫 타겟 민준. 그는 회사원, 영업팀 리더. 그의 비밀. 술자리에서 술김에 털어놓은 상사에게 뇌물을 준 이야기. 얘야, 그 프로젝트 따내려면 알아서 해. 나는 그걸 녹음해 두었다. 지수의 파티에서 취한 척하며. 이제 그 파일을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보낼 차례. 두 번째, 혜린. 그녀의 패션 포트폴리오, 표절 의혹. 내가 검색해본 결과 유명 디자이너 작품을 베꼈다. 증거 사진을 모아서 그녀의 후원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지수. 그녀는 마지막. 그녀의 브랜드 꿈을 부숴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게 맞나?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냥 무지했다. 아니, 무지한 척한 거다. 지수는 알았으면서도 이용했다. 내 특별함을 자신의 콘텐츠로. 나는 핸드폰을 쥐고 망설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해져, 딸, 그래, 강해져야 했다. 복수는 내 약이 될 터였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 계정으로. 당신의 뇌물 증거, 상사에게 갈 거야. 사과해. 그는 즉시 전화했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나는 웃었다. 내 친구. 그 거식증대. 그의 숨소리가 멈췄다. 미안. 우리가 잘못했어. 만나자.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짜 미안해. 지수가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 그냥 따라간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내 비밀은? 아직 안전해. 하지만 지수한테 가서 사과해. 제대로. 그날 오후, 민주는 지수에게 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 애가 미쳤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도 합류했다. 나도. 왜 나한테까지? 그룹 채팅이 폭발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수.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균열이 생겼다. 내 복수의 첫 승리. 하지만 밤이 되자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이 도시가 날 삼켰다. 엄마,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복수. 아니면 용서. 나는 울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내일은 혜린 차례. 그녀의 꿈을 부술 거야. 혜린을 만난 건 그녀의 스튜디오에서였다. 강남의 작은 아틀리에 패브릭과 스케치북으로 가득 찬 공간.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안아주려 했다. 오랜만. 왜 갑자기? 나는 미소 지었다. 내 포트폴리오 봤어. 대단하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진짜. 나 곧 전시회야. 후원자님 오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봐. 내 작품들. 화면에 뜬 건 그녀의 드레스 디자인. 아름다운 실루엣. 하지만 옆에 비교된 유명 디자이너의 옛 컬렉션. 똑같았다. 이게 뭐야?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표절 증거. 내가 조사했어.
내가 베꼈지.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영감 받은 거야? 다들 그래. 나는 웃었다. 영감. 라벨에 그대로 새긴 로고까지? 후원자에게 보낼까?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이게 다야? 나 꿈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나도 그랬어. 베이커리, 내 꿈, 그런데 너희가 부쉈어. 내 병을 웃음거리로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수가. 그녀가 우리를 부추겼어. 재미있게 놀자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래서 내 비밀은? 지수한테 가. 그녀한테 말해.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날 저녁, 혜리는 지수에게 갔다. 나는 카페에서 기다렸다. 곧 메시지가 왔다. 지수랑 싸웠어. 그녀가 울었어. 미안하다고. 그룹이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려 했고 혜린의 전시회는 취소되었다. 지수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희 다 내 짓이지? 왜 이렇게 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공정하게. 내가 날 대했던 대로. 하지만 그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엄마가 빵을 굽는 꿈. 그런데 빵이 피로 물들었다. 딸, 그만해. 용서해.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났다. 복수가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왔다. 이제 지수 차례. 그녀의 브랜드, 지스 패션. 그녀가 숨긴 비밀은 투자금을 횡령한 것. 파티에서 들은 이야기. 오빠 돈 좀 빌려줘. 사업에 의해.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오피스로 갔다. 지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눈이 붉었다. 왔어. 앉아. 그녀의 목소리가 피곤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물었다. 왜 그랬어? 왜 날 이용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아팠어. 내 과거. 아버지가 자살하셨어. 빚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웃어야 했어? 콘텐츠로, 웃음으로 살아남아. 나는 놀랐다. 그녀의 다면성.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부서진 사람. 하지만 그건 변명 아냐. 내 아픔을 건드렸어.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투자금. 그건 돌려줄게.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미 이메일을 보냈다. 투자자에게. 증거 첨부. 그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너 진짜로. 나는 일어섰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무너져봐. 그 고통이 뭔지 알아. 밖으로 나오니 비가 왔다. 서울의 장마.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물이 얼굴을 적셨다. 후회. 아니, 해방감. 하지만 그 해방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신고 접수됐어요. 폭행과 협박. 지수의 신고였다. 나는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게 엉켜 보였다. 복수, 사랑, 증오, 내 인생이 다시 산산조각. 경찰서의 불빛이 차가웠다. 취조실에서 나는 손목을 문지르며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왜 그랬어? 친구를 공격했다고. 나는 웃었다. 친구. 그녀가 날 배신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셀리악병, 오해, 소문, 해고. 형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있나?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DM, 포스트, 녹음.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중상해 보이네. 반대로 신고할 수 있어? 하지만 풀려난 후 나는 혼자였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문에 기사가라는 쪽지. 집주인, 소문 때문에. 나는 짐을 쌌다.
지방으로. 아니, 서울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도시가 내 전쟁터였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글루텐 프리 카페. 사장은 이해했다. 병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복수의 불씨. 지수는 연락했다. 미안. 투자 다 잃었어. 나 끝났어. 나는 읽고 지웠다. 민주는 해외로 도망쳤고 혜리는 디자인을 포기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진 걸 알면서도 공허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지수를 봤다. 그녀는 거지처럼 보였다. 도와줘. 먹을 게 없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냈다. 글루텐 프리. 먹어. 이게 내가 날 대했던 거지? 그녀는 울며 먹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공정하게. 하지만 이제 끝이야. 아니, 끝나지 않았다. 내 병이 다시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심리적 요인 커요. 용서하세요. 용서. 그 단어가 메스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몸. 내가 된 게 그들과 다를 게 뭐지? 그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태민. 카페 손님. 너 글루텐 프리 전문가구나. 나도 알레르기 있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따뜻함이 녹였다. 과거. 다 지나가지만 지수가 다시 왔다. 태민. 그 오빠 내 전 남친이야. 충격. 태민은 웃었다. 과거일 뿐. 너 믿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또 배신. 복수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태민을 조사했다. 그의 과거, 지수와의 관계. 사실 지수가 그를 보낸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너도 날 이용해. 나는 소리쳤다. 그는 당황했다. 아니야.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무서웠다. 나는 도망쳤다. 다시 혼자. 태민과의 이별은 조용했다. 그는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믿어줘. 지수는 과거야.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모두 다 똑같아. 배신자들. 그날 밤 나는 지수를 찾았다. 그녀의 새 아파트, 강남 변두리.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또 돼.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빈 술병, 찢기노도. 태민 보냈어. 그녀는 웃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부순 거지? 나처럼.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으로 진심 대화. 그녀의 이야기. 아버지의 자살 후 그녀는 웃음으로 무장했다. 아픔 숨기려 했어? 너처럼 나도 털어놓았다. 엄마의 죽음, 서울에서의 고독. 우린 비슷해. 그런데 왜 배신했어? 그녀는 울었다. 두려웠어. 내 강함이 날 비추니까? 내 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 순간 무언가 부서졌다. 증오의 벽.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 나도. 과했어.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혜린이 들어왔다. 지수. 우리가 왔어. 그들은 화해하려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봤다. 그들의 눈에 여전한 계산. 민준의 손, 혜린의 미소. 배신의 잔재. 나는 일어섰다. 아니.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다. 모든 증거, 녹음, 이메일, 경찰에 제출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제발.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 그들은 날 버렸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수의 증언,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 판사는 고심했다. 결국 벌금과 상담 명령. 나에게는 명예회복. 베이커리 사장이 다시 불렀다. 돌아와. 내가 필요해. 태미는 기다렸다. 용서할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볼게.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 나는 베이커리를 다시 열었다. 엄마의 글루텐 프리 작은 간판. 손님들이 몰렸다. 이 빵, 진짜 맛있어. 그들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지수는 감옥 대신 상담을 선택했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그녀의 브랜드는 사라졌지만 새 직업 카운슬러를 찾았다. 민주는 해외로 갔고 해리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진짜 디자인으로. 태민과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따뜻했다. 내 병, 내가 배울게. 우리는 함께 글루텐 프리 레시피를 만들었다.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밤에 깨면 피가 흐르는 꿈, 복수의 대가. 나는 일기에 썼다. 공정함은 칼날. 다치지만 자유를 준다. 어느 날 엄마의 사진 앞에 섰다. 엄마, 강해졌어. 바람이 불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내 인생, 새빵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껍질. 다시 부서지지 않기 위해